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졌죠.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고 기억하시죠? 우리 주식 거래망에 허술한 면을 단적으로 드러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직원이 현금 1,000원과 주식 1,000주를 헷갈린 실수로 없는 주식이 유통되기까지 통제 장치가 이렇다 할 게 없었습니다. 증권사가 그동안 없는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무차입 공매도 해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 즉 무차입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후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분노였죠.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또 가격 발견 기능도 있고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해서 외국인과 또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후속 조치로 내놨습니다. 지금도 개인 투자자는 신용대주를 통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적습니다. 개인의 신용대주 잔액은 약 130억 원이고요. 기관은 8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0.6%였고 기관이 31.3%, 외국인이 68%였습니다. 당국은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투자자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 그리고 수량을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 용도로 대여할 수 있는 종목은 95개 종목이고요. 205만 주에 불과합니다. 우선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 기준을 현재 100개 계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종목만 할 수 있는 데서 70개 계좌 이상으로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등 기관이 확보한 물량도 개인에게 빌려주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수수료도 현재 약 2.5% 정도인데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인데요. 만일 허위 정보나 투기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 제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또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은 코스피가 6%, 코스피가 1.9%였는데요. 이에 비해서 일본에서의 공매도 비중은 39%, 미국은 40%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경로가 넓어지면 개인의 공매도 비중 증가하게 되겠죠. 특히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상당한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포지션이 넓어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용도나 상환 능력, 정보력 이런 데서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열악한 개인 투자자가 과연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공매도의 본질은 사실 나쁜 주식을 찾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좀 추천해줘 이러면 좋은 종목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 홀드, 셀 이 방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숏을 치는 파생 기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매매 기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는 100만 원을 사면 최대 손실이 100만 원이죠. 하지만 공매도의 경우 무한대 최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한도가 없기 때문이죠. 금터기 관계자는 공매도를 했을 경우 무한대 손실이 날 수 있는 리스크 도 있고 또 대여 자금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로 나가는 것 등을 좀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증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 선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주식 선물은 133개가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자는 코스피 200에서 200개 종목, 코스닥 150에서 150개 종목 정도만 상장이 되면 주식 선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물은 증거금 몇십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마진콜을
해서 이 원금 이하 손실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지난 금요일에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듣고 금요일 종가의 남북경협주에 대한 공매도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연 이틀, 3일 상한가를 가버린 주식 보유자 매우 어려운 한 주가 됐겠죠. 상한가를 치는 주식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이 공매도의 개인 거래 확대 소식, 이러한 점들 주의하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만나보죠. 네, CJ제일제당, 금호타이어, 신세계 INC, SKC 코오롱 PI, 넷게임즈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KB증권 최영구 과장 연결해서 금호타이어 선정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금호타이어 내일장 핫플레이어 꼽은 이유 어떤 건가요? 예, 금호타이어는 이제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와 함께 국내 3대 타이어 업체인데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채권단이 채권 만기를 연장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법정 관리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던 종목입니다. 예, 많은 진통 속에서 결국에는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확정되었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더블스타가 약 6,500억을 납입하고 지분 45%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7월 6일으로 주금 납입까지 완료가 되면은 명실공히 금호타이어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더블스타 인수로 기대되는 것은 그동안의 금호타이어 실적에서 중국 공장의 적자 규모가 상당했었는데요. 더블스타가 중국 자체 영업망을 통해서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 공장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분명히 금호타이어 실적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판단합니다. 예, 현재 남은 리스크 요인은 더블스타가 7월 6일에 정상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느냐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금호타이어 노사가 더블스타 초청으로 중국에 가서 더블스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회장 면담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수 과정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블스타로의 매각 계약이 확정이 되면서 8,000원대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현재 6,000원 수준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횡보 중에 있는데요. 7월 초에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마무리되는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불확실성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하시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설정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